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신종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이번 주 요약본인데요. 지난주 요약이죠. 미국 판사 규정,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낮은 3%대로 하락했고, 유럽에서는 이달 첫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 SEC 회장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빨리 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코인베이스는 리플 XRP 다시 상장하고 뭐 이렇게 쭉쭉쭉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으니까 굳이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 중요한 거 유럽에서 ETF가 출시가 됐는데 생각보다 유럽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뭐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제 증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는 이제 다들 아시죠? 그리고 전 SEC 회장이 사실 되게 잘 봐요. 이분이 이제 그 게리 겟슬러의 입장을 정확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를 기소한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타당하게 말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동안 SEC의 행보에 대해서 잘 맞춰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 ETF 승인돼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아마 될 거라는 암시를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다 정리를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리플은 분당 100만 거래를 했고 XRP 토큰에 대한 수요는 지금 완전히 미쳤고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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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전 세계가 리플에 지금 관심이 많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이번에 리플이 오르는 걸 보면서 이제 저희 팀원들이랑도 얘기했는데 무겁다고 안 오르는 거 없고 뭐 이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것도 쓸데없는 소리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오를 때 거의 뭐 제 기억에 밤 10시 그때부터 10시 11시부터 해서 새벽 3시까지 거의 60% 70%가 올랐기 때문에 거래량도 되게 많이 나왔고 사실 뭐 뭔가의 호재만 있으면 시장이 반응하기에는 참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리플이 오르고 나니까 원래 그래요. 오르고 나면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SBI, 일본 SBI는 일본의 모든 은행은 2025년까지 XRP를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XRP를 사용한다는 거는 저희 옛날 영상에 보면 XRP에 대해서 구분을 되게 많이 해놨어요. XRP 설명 영상이 있는데 한번 김비트 저희 채널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 XRP 레저, XRP 네트워크 또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트워크를 아마 사용하는 것 같아요. XRP 레저를 사용하는 거고 정확히는 이 토큰을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한다라는 건데 원래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가격이 오르고 나니까 또 이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법원 XRP 법원 판결에 대한 SEC의 항소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뉴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SEC가 다시 항소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는 건데 뭐 항소를 해서 이 판결이 뒤집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항소한다고 하면은 또다시 시장에 어떻게 보면 XRP의 가격이 움직일 수 있겠죠. 좀 아래로 갈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XY는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약간 반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간 및 월간은 전반적으로 추가 하락을 시사한다. 보시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차트인데요. 저희 영상에서 자주 얘기했지만 달러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나의 추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달러의 추세 자체가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지난 22년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가 달러가 거의 고점이었어요. 이때가 이제 DXY 인덱스 자체는 113 정도가 고점인데 지금 99인 걸 감안하면 달러 자체가 13% 정도 떨어진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통화의 가치가 13% 떨어진 건 엄청나게 크게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작년 6월에서 8월 사이가 원화와 달러의 환율이 되게 갭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1달러. 우리가 보통 1달러 하면 1,000원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지금은 환율상 1,270원 정도 할 거고요. 작년에는 1,450원까지 왔었어요, 그때. 쉽게 말하면 달러가 약세일 때, 그러니까 달러가 뭐 92, DX가 92까지 가면은 거의 1달러에 1,100원 정도 할 거고요. 작년 여름으로 보면은 1달러에 1,450원이니까 거의 35%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금액이 1달러가 아니라 100달러, 뭐 1,000달러, 10,000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가면은 1억에 뭐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달러는 지금 약세 추세를 타고 있고 이 약세가 가리키는 건 뭐냐? 보통 이 약세일 때는 자산 시장에 되게 좋습니다. 달러가 약세나는 거는 달러가 외국으로 많이 나가고 미국 안에서 놀던 이 돈들이 다시 해외로 많이 미국 입장에서는 나가면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기축 통화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떨어지면은 다른 자산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주식이나 원자재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의 가치가 변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DXY와 골드인데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언제와 비슷하냐라고 보면은 70년도와 00년도에 골드 가격과 비슷한 흐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 위기의 해지 자산이며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전쟁과 테러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70년대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초록색 선이 달러예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금의 가치가 올랐고 70년도에 이렇게 달러가 70년도 내내 80년 초반까지 달러가 떨어졌죠. 그 와중에 금은 올랐고 뭐 달러가 올라갈 때 또 금은 다시 떨어졌고 그리고 00년 이 00년은 사실 닷컴 버블이 있어서 이렇게 직선 비교하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00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인플레이션과 뭐 전쟁 테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닷컴 버블이었던 것 같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뭐 금이 올랐다. 사실 금이 오른 거는 뭐 이제 ETF도 있고 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흥미로운 자료를 봤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전 세계의 리퀴디티, 글로벌 리퀴디티 무슨 말이냐? 전 세계에 돌고 있는 돈의 양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이 자료가 절대적으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글로벌 M2 통화량을 어떻게 보냐? 페드 이제 미국의 돈, ECB 유럽 센트럴뱅크 유럽의 그 중앙은행, PBOC는 중국 은행이고 BOJ는 뭐 일본, 또 BOE는 저 뭐냐 영국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전 세계 은행들의 돈의 양을 취합한 건데 보시면 아이러니하게 21년도의 고점 비트코인 고점에는 그때 돈의 양보다 지금의 양이 어쨌든 더 많아졌어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 거는 20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코로나 빔. 요때 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아마 모든 자산 시장, 뭐 주택 포함해서 다 올랐었고 나스닥과 뭐 주식과 주택과 뭐 코인 다 올랐었고 그 다음에 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또 줄어듭니다. 1년 동안. 이 사이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점을 찍었고 돈의 양이 증가한 거에 비해 비트코인은 아직 반등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왜냐? 이때 21년도의 돈의 양보다 지금의 돈의 양이 훨씬 더 많은데 비해 비트코인의 고점은 아직 전의 고점을 회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갔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나스닥을 보시면 이따가 같이 보실 텐데 나스닥은 어느 정도 어깨까지는 회복을 했어요. 그 어깨가 비트코인 가격으로 보면 여기고 여기가 달러로 환전하면 다시 환산하면은 48,000달러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48,000 얘기를 했던 것도 그동안 있었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M2가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시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블랙락의 레리 핑크는 이제 대표적 블랙락 CEO가 암호화폐가 어떤 통화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뭐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ETF 신청했으니까 당연히 좋은 말을 해야 될 텐데 레리 핑크의 그 주장에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그동안 주식시장에는 글로벌하게 하나의 시장에서 주식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뭐 중국은 항생도 있고 상해지수도 있고 미국은 나스닥도 있고 뉴욕 증권거래소도 있고 뭐 다우존스도 따로 있고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모든 상품군이 한 글로벌 시장 안에 하나로 묶여 있는 게 코인 시장이니까 이 코인 시장 자체는 어떠한 통화도 초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보실 자료인데 보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보실 자료인데 비트코인의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주황색 선이에요. 그리고 이 하얀색은 가격이고 비트코인이 20년 3월 달에 거래소에 가장 많이 들어왔고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줄어들면서 비트코인의 고점 때는 상대적으로 이때보다 비트코인의 거래소의 양이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더 줄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거래소의 양이 계속 줄었으니까 가격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긴데 그 논리도 말은 맞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거래소의 양이 줄어 있으니까 다시 양이 늘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전 해야 한다고 봐요. 한쪽 방향만 얘기하는 거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자료 가지고는 거래소의 물량이 많았을 때 저점이니까 반대로 거래소의 양이 적을 때 만약 고점이라고 치면은 거래소의 양이 많아지면 다시 또 저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줄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현 상황에 대해서만 인지하는 걸로 생각하면 좋고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의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서 같이 봐야 될 게 뭐냐? 테더예요, 테더. 테더가 사실 이 시장에서는 달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달러의 양이 늘어나면은 자산군의 가격이 오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보면 테더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희가 이제 리플 때문에 확 올랐다가 다시 이제 확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와중에 엄청나게 많은 테더의 양이 또 시장에서 생겨났거든요. 이거는 누가 이 시장에서 돈을 많이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한다라고 총알을 장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테더가 늘어났으니까 비트가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난 영상인가 지지난 영상에서 올렸던 것 같은데 비트가 위로 리퀴디티 풀을 찍고 다시 아래로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청산되는 그 청산 풀이에요. 그러니까 숏이 많아서 여기 청산되는 거고 여기 롱의 청산인데 꼭 보면은 청산을 시키고 가더라라는 얘기이고, 이번에도 올라서 위쪽은 다 청산이 됐는데 아래쪽이 청산이 안 됐으니 만약에 아래쪽까지 청산시키면 29,000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대로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위에가 청산되기 전이었고 청산이 된 상황입니다. 피보나치로 본 비트코인의 반등 가능 구간인데 뭐 최종적으로 48,000달러를 보고 있는 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건 어디냐? 일단 31,500을 넘고 나면 32,000을 넘어야 되고 32,000을 넘고 나면 신세계가 열릴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좀 했었는데 32,000을 넘는 걸 기준 잡아서 32,000을 넘으면 37,000과 38,000 사이를 금방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4만까지 가면은 일단은 1차적 반등으로는 베스트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4만 가기 전에 37,000과 8,000 사이에서 조정을 한번 맞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전제 또한 32,000을 넘는다는 전제이고 32,000을 빨리 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블랙락 관련 이벤트는 절반으로 조이기 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건데 맞아요. 블랙락의 ETF가 만약에 빠르게 승인이 나게 된다면 시장에는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ETF는 원래 옛날에도 그렇고 한 6개월씩 있다가 답이 나오기 때문에 ETF로 인한 뭐 이건 희망사항이죠. ETF가 빨리 승인이 되면은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마지막 자료인데 보면은 CN 10년물, 그러니까 중국의 10년물과 채권 달러와 이제 하이일드 스프레드와 위에는 비트코인 가격인데 되게 과학이에요. 보시면 어쨌든 이 아래 이렇게 묶인 이 상품이 MA21선 위로 올라갔을 때가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인데 아이러니하게 이게 위로 올라갔을 때가 비트코인의 월봉에서는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서 장이 좋아지는 시점이고, 또 다시 여기서도 MA21선 위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을 때는 또 다시 MACD의 월봉에서 이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고, 따라서 지금이 딱 MA의 21선 위로 올라갔고 월봉에서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장세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자료 같아서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차트를 잠깐 빠르게 보실게요. 자, 이 나스닥 먼저 볼게요. 아까 비트 48,000 얘기했잖아요. 그게 여기예요. 비트로는 48,000. 그러니까 전 세계 유동성은 증가했는데 나스닥은 이 4만 비트로 따지면 48,000을 넘어서 거의 뭐 얼마 안 남았죠. 이 전 고점까지. 근데 비트로 보게 되면은 그죠? 여기가 48,000이고 지금 나스닥으로 보면은 거의 52,000까지 간 거예요, 비트. 비트는 아직 덜 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의 이제 차트로 보는 거는 아까 리퀴디티 풀에 대해서 봤으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가장 좋은 거는 EMA 51선인데 이 EMA 51선인 일봉에서 29,300대, 29,000에서 29,300을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시리본이 사실 뭐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해시리본 자체가 어쨌든 결과값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산술적 가치를 지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맞았어요. 항상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해시리본이 다시 떴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의 모든 해시리본은 비트 스탬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장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해시리본이 뜨고 횡보하다가 바이가 뜨면서 다시 장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가 다른 게 모든 해시리본은 일본과 주봉에서 바이가, 지금 주봉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가 동시에 떴는데 여기서는 주봉에서는 바이가 안 떴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주봉에서는 바이가 뜨면서 장이 좋아졌는데 지금까지 맞죠? 근데 일본과 주봉이 동시에 바이가 뜨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바이가 떠서 장이 좋아졌고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원래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해시리본이 뜨고 횡보하다가 다시 반등할 때쯤부터 해서 바이가 떠서 시장이 반등세로 가는데 지금은 비트의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해시리본이 떴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횡보하다가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바이가 뜬다, 그리고 그게 일본과 주봉에서 뜬다
라고 하면 최소 20%에서 뭐 크게는 40~50%까지 반등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게 3만에서 이뤄진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4만과 45,000까지도 거의 장이 반등 상승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희망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이 해시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데이터가 99%의 확률로 맞았기 때문에 해시리본이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저희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